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명보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금요일 또 만날 수 있는 채널은요? 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조금 이제 일찍 열어서 지금 열려 있으니까 지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쉬어갈 만한 위치에서 또다시 악재가 나와서 시장에 좀 더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기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오전장에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려고 하다가 시장이 확 무너지고 있어요. 네. 코스닥이 현재 구간 3% 안팎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그래도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붙들어주면서 그나마 지수에 대한 낙폭을 줄이려고 했지만 현재 1%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일상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추세를 보면은 전파형이 높은 GH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으면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도 더 여기서 3단계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 뭐 현대차를 포함해서 콘택트주들 그동안 반등했던 것도 다시 밀리고 있고 몇몇 제약바이오만 그래도 간신히 숨을 쉬고 있거든요. 무엇을 봐야 될지 하나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 잘 괜찮은지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전체로 종목들이 이제 쉬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이고요. 네.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도 같이 좀 쉬어가는 과정들입니다. 먼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네. 가다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충분하게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게 주식의 순리니까 그런 흐름에서 지금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먼저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고요. 최근 강세장에서 시장에서 철저하게 많이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오늘 장초에 강세를 보였다가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지금 이제 음봉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삼성전자가 IBM의 CPU를 개발하기로 하고 납품하기로 준비를 함에 따라서 재료 때문에 이에 삼성전자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아직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비메모리 쪽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통신 쪽의 어떤 성장성도 많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삼성전자의 디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3분기 쪽에 다소 위축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3분기 이후에도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결국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은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최소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는 않은 상태고 늦어도 4분기 이후에는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쪽의 업황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재반등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은 현 구간에서 폭락보다는 최선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방 경직을 보인 가운데 하반기 이후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좀 답답하고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중기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대적인 폭락 조정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정도, 숨고리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지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지전자는 5G 관련주들 중에서 LG U+와 관련된 협력사로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5G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다만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받고 5G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소폭의 하락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형태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되돌림 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중간 바닥을 찍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재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중가 저가 배수를 해볼 만한 그런 섹터로 보시는 게 좋겠고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그동안 올라서 약간의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보겠습니다.
최근 반등장 속에서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주가는 뭐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 장세에서 혼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고 가려고 하는 위치에서 시작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음봉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큰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는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서 지수가 만약에 치고 가게 되면 이렇게 먼저 쉬었던 종목들이 더 동반해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지켜보시면서 반등 포인트를 계속해서 잡아가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피긴 코리아까지 봤어요. 오늘은 좀 아쉽게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전체적인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테마성 흐름보다는 저희가 실적 그리고 하반기 기대하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것들이 많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시장을 한 큐를 정리해보자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설상가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설상가상,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엎친 데 좋은 덮친 격으로 얘기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무엇이 설상가상으로? 일단 시장은 그동안 올랐죠. 네. 올랐고 우리가 연휴가 되기 전에 이제 시장 자체가 올라서 또 연휴라는 그 긴 시간 공백이 남아 있다 보니까 매물들이 좀 나왔고 네. 쉬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위치에서 또 그리고 바로 연휴 동안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올라와서 경계감이 있었고 조정에 대한 부담감, 조정 분위기가 나타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재확산세를 보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겁니다. 결국에 설상가상으로 시장 자체는 쉬어가야 될 만한 위치에서 악재가 플러스가 되면서 네. 조정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문제는 이 설상가상의 장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냐 추세적인 현상이냐 이걸 우리가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은요, 말씀드렸죠. 오늘 이 조정 장세는 미국 증시가 연휴 동안 안정세를 보이고 중국 증시도 안정세를 보이는 와중에 국내 증시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쉬어가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재확산 국면에 연출되면서 시장이 악재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스러운 조정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연출된 상태에서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이런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국내 증시는 조정권에 들어간 이런 상태. 여기다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시장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이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매물도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주가가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코로나19가 그렇게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백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의 악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기점으로 246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닷새가 무려 1,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변수를 잘 이겨내 왔습니다. 잘 이겨내 왔고, 그래서 증권시장도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왔었죠. 이렇게 코로나19에서 영향권에서 벗어난 듯한 양상을 보였던 한국 증시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 그 정부에서도 이런 셧다운 가능성, 통행을 강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공포스러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놀란 거죠. 놀란 가슴에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도 분명히 우리는 셧다운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재개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분명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만 셧다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코로나19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도 괜찮았고 백신도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3일 동안 음봉이 나타났고 이틀 동안 밀렸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가만히 보시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 변수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요거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죠.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밀려서 좀 부담이 있지만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오른 데 따른 조정치고는 이 정도면은 뭐 조정이 깊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너무나도 탄탄한 하방 경직과 견주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랐고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조정치고는 너무나 견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정 장세의 흐름은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할 만한 그런 상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너무 무수하지 말자라는 것. 그리고 이성을 되찾고 시장의 흐름이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을 되찾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바뀔 때는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돼요.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격 전략이라던가 내 투자 원칙, 투자 기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좌우되지 않고 수익을 챙기고 또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챙겨보세요. 그럼 내일의 한 수로 저희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내일 한 수는 주도주 분할 매수 지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도주 분할 매수 지속. 지금 계속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네. 이제 조정의 폭과 조정의 기간인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지수 조정의 기간 조정의 폭과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깊지 네.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세가 연출되면서 조정의 폭은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조정의 기간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그 기간 조정이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까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일단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지수 조정은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수의 조정을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하는데 한 번에 펑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지수가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의 시도가 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가 분할 매집을 하는 전략은 뭐냐면 조정이 끝날 만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등이 언제쯤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조금씩 분할해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셧다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발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셧다운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이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바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셧다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백신 개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미국과 글로벌 증시가 바로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였듯이 한국도 예외적일 수는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그동안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해왔던 만큼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제한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막연하게 갖지는 말자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거기다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미국 증시와 코로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단연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미국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한국 증시의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요. 코로나19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미국 증시가 탄탄한 하방 경제 나오는 상태고 여기다가 중국 증시도 오늘 비교적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지수의 하방 경제에 이끄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한국 경제에 집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모두가 견주하다.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흐름 자체는 참 뭐라고 할까요? 좀 더디지만 탄탄합니다. 긴 시간 동안의 박스 시세를 그렇게 했고 박스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눌림을 주고 다시 재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고 이제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 교류 규모는 약 26% 정도입니다. 결국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나라한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은 절대 대충 무시할 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거 우리한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제가 코스피 차트 일봉을 보여드렸었죠. 자, 이제 코스닥 차트 일봉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해요.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같다. 코스피가 우상향 가게 되면 코스닥도 우상향인 것이고 일일 변동폭은 다소 변동폭은 크지만 결국에 떨어질 때도 좀 빨리 많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는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폭이 코스피 대비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정도 조정이면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변수다. 더군다나 21일 평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들을 감안하게 되면 잘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되면 코스닥 시장도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곧바로 치고 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 이런 시간적인 차이인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신다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이렇게 정의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700에서 800까지 가면서 싸다 그러다가 863포인트까지 갔어요. 이게 바로 지난주 일이었는데, 그렇죠. 지난주 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올랐으니 조정을 받아야지 했던 게 설상가상 더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 보니까 코스닥이 한 4% 가깝게 급락하고 있고, 코스피도 2%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채팅방에도 무서워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겠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가 미리 한번 전망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자, 오늘 한 큐는 좀 상징적인 의미에 있는 종목인데요. 네. 자, ISC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ISC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 회사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자, ISC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주죠. 네. 이제 몇 번 소개해드렸고 수익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제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고 대표적인 실적주고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그 성장주를 오늘 한 큐 종목으로 다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지수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살아날 때는 다시 시장의 대장주 매각에서 실적과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재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장 후반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가들 불안 매물들이 좀 나오고 투매물장도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더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내일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국내 1위의 반도체 테스트 속해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겠죠. 테스트 장비의 후공정 쪽에서 속해 분야에서 국내 1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성장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분야에서도 성장 가치가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경쟁사로 있는데 리노공업의 주가가 10만 원대 이상의 종목을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에 비한다고 하면 이 회사의 경쟁력과 실적 성장 가치를 감안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죠. 현재 구간에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계단식 상승이 났고요. 이제 신고가 형태 또 한 번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 형태죠.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고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급락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견조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단기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눌림을 주고 이제 이 직전 고점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중에 지수가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찍고 저점을 찍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눌림을 조정해서 우리가 매집 전략을 단행하실 때 한꺼번에 풍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거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24,500원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올라가게 되면 고점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동안은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반등 탄력이 상승 기류가 좀 더 가파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목표가 24,500원 제시드릴 테니까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하시 바라고 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목표 주가 24,500원, 순절가는 18,000원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키워드로 그랬어요. 주도주 분할 매수할 시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주도주로 5G,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5G는 그동안 못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또 빠져가지고 좀 손실이 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언급해 볼게요. 지금 시장 괜찮은 건지 5G에서 뭘 봐야 될까요? 5G는 종목마다 좀 차별화됐어요. 종목이 좀 올랐던 종목들은 최근에 에스테크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고 네. 이 와중에 뭐 이노와이러스라든가 HFR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노와이러스라든가 HFR 같은 종목들은 다른 5G 관련주가 올라갈 때 거의 빠지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그만큼 네. 기업 가치가 좋기 때문에 이제 못 오른 종목들입니다.
그들 종목이 약간 눌림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5G 시장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걔네들이 나중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현재 5G 관련주는 종목마다 약간 차별화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번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설 때 시장의 대장주 맥락에 있는 IT 섹터들은 다시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먼저 가는 종목이 어디냐의 차이뿐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우상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을 갈 겁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지만 약간은 좀 시간을 가지고 더 보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글로벌 5G 투자는 올해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발점이다. 시작이라는 그런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교수 양지 통해서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